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장입니다. 아두는 삼국 연의 속에 등장하는 유비의 아들입니다. 전략가인 제갈량의 보좌를 받았지만 워낙 무능한 탓에 결국은 나라를 잃고 맙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아두라는 말이 뜻하는 바는 아무리 좋은 선생님이 있어도 구제할 수 없는 바보, 멍청이를 뜻합니다. 이 치욕스러운 이름을 갖고 있는 팀이 바로 중국 남자축구 대표팀입니다. 지금까지의 성적을 보면 왜 이런 말을 들어야 하는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세부적인 성적을 보면 이게 사람이 만든 팀인가 하는 의혹이 들기도 합니다. 중국의 역대 월드컵 성적을 보면 2002년을 제외하고 2006년부터 꾸준히 4년 주기로 광탈을 선보이며 일관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중국의 역대 올림픽 성적은 더 처참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역시 2000년부터 꾸준하고 신속하게 광탈하는 면모를 그대로 보여주며 일부러 올림픽을 출전하지 않으려 꼼수를 부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의 전적을 보여줬습니다. 피파 차원에서 공식 조사를 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뭔가가 개입되지 않고서는 인간이 낼 수 있는 성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이번 카타르 월드컵을 대비해서 2019년부터 외국인 선수들을 대표팀으로 만들기 위해 첨단부서까지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월드컵 예선전에 무려 5명의 외국인 선수를 귀화시켜 중국 대표팀에 집어넣었습니다. 먼저 중국 최초 순수 외국인 선수의 중국 귀화로 화제가 됐던 브라질 출신의 공격수 엘케손이 있습니다. 중국의 월드컵 2차 예선에서 골까지 기록했지만 원정 2경기에서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주며 이미 중국화가 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같은 브라질 출신의 중앙 공격수 알랑은 잘츠부르크 시절에는 유로파리그 득점왕에도 오르는 등 탁월한 골 능력을 보여줬지만 역시 중국으로 간 뒤부터는 중국화가 되어 평범한 선수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쯤 되면 중국 리그에 무슨 전염병이 도는지 한번 검사를 해봐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역시 같은 브라질 출신의 페르난지뉴, 그리고 영국 출신의 타이어스 브라우닝, 마지막으로 어머니가 중국인인 영국 출신의 니코 예나리스까지 모두 5명을 국대에 포함시켜 월드컵 본선 진출을 위한 중국스러움을 전 세계에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이는 자국에서도 온갖 비난을 받았으며 특히 일본 네티즌들이 이를 두고 저게 무슨 중국 대표냐, 브라질 2군 선수들이다, 월드컵이 아니라 코파 아메리카에 나가야 하는 거 아닌가? 라는 등의 집중 포화를 맞게 됩니다. 이를 본 중국 네티즌들은 뭐라고 할까요? 중국 국대는 무슨 그냥 연합국 축구 대표팀이라고 하자. 일본이 중국 축구에 그런 말할 자격이 있나? 일본 축구 팬들은 자신들이 먼저 저런 귀화 정책 시작한 것은 잊었나 보네. 중국 축구는 11명 모두 귀화시켜야 월드컵에 나갈 수 있어. 한국 축구 팬들이 저렇게 말한다면 할 말 없지만 일본이 무슨 낯으로 저런 말을 하지? 중국이 귀화 선수가 있다고 한국, 일본과 경기가 될까? 반박할 힘도 없어. 중국은 그냥 약한 팀은 아닥하는 수밖에. 아시아 축구 최강국으로 평가받는 포트 1의 일본, 이란, 포트 2의 호주와 대한민국은 서로 만나도 확실히 상대방을 이긴다는 보장을 할 수 없는 팀들입니다. 하지만 한 단계 낮은 레벨로 평가받는 다음 단계 국가들에게 앞에 4개 나라는 버거운 상대임이 틀림없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중국은 조추첨 전부터 한국만은 피했으면 하는 바람을 처절하니만큼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공안증은 없다고 말하고 있지만 몸이 공안증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흥민이 절대 중국인 아닙니다. 예. 그러니 중국 축구는 그냥 하늘이 이번에 단 한 번 준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하루하루 소중히 여기며 열심히 연습하면 됩니다. 우리는 이번 조 추첨회에서 이란, 아랍에미리트, 이라크, 시리아, 레바논과 함께 A조에 편성됐습니다. 한국을 제외하고 전부 중동 국가인데 기름 냄새가 여기까지 진동을 하고 장수 돌침대를 무려 5개나 얻게 된 기분입니다. 여기에 힘겨운 중동 원정을 거쳐야 합니다. 일단 각 조 1, 2위 팀은 월드컵 본선에 진출하게 되는데 A조에서 이란과 한국은 본선 진출에 가장 근접한 팀으로 꼽힙니다. 만에 하나 다른 팀에게 덜미를 잡히게 되어 조 3위로 내려간다면 플레이오프를 치러야 하는 복잡한 상황이 됩니다. 과연 침대 축구와 이동거리 그리고 중동 특유의 편파 판정을 어떻게 극복하는지가 우리에게는 관건이 되겠습니다. 중국은 자국의 바람대로 한국은 피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언론들은 중국이 지옥문을 열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먼저 신화닷컴은 일본, 호주, 사우디와 한조가 된 소식을 전하며 현실적으로 오만을 제외하고 만만한 팀이 하나도 없다고 전했습니다. 베트남 또한 조직력이 갈수록 강화되면서 중국이 쉽게 승점 3점을 노리기 어려운 팀이라 보도했습니다.
특히 신화닷컴은 한국은 피했지만 일본과 만난 중국은 앞으로 월드컵에 직행하기 위해서는 호주와 사우디를 맞서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 전했습니다. 덩신왕은 중국이 B조에 속하면서 중동의 텃세를 피하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덩신왕은 먼저 A조를 분석하며 이란과 한국 그리고 이라크를 지목하며 이란과 한국의 본선 진출을 그리고 이라크의 플레이오프 진출을 예상했습니다. 또한 B조에서는 일본, 호주 그리고 사우디를 지목하며 현실적으로 일본을 이기기는 어렵다고 평가하고 사우디는 요즘 하락세라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호주와는 한번 해볼 만하며 승리를 못해도 비길 수는 있다는 자신감을 보였는데 호주를 빙다리 핫바지로 보는 망언을 시전하며 호주는 의문의 1패를 얻기도 했습니다. 왕이 뉴스는 중국이 일본, 호주와 같은 조에 편성되면서 한국, 이란, 시리아 3대 난적을 피하게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왕이는 A조보다는 B조에 위치한 편이 더 낫다고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진짜 지옥의 시작은 B조가 될 수도 있다며 본선 진출팀 중에 만만한 팀은 아무도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조 추첨 결과를 접한 중국의 네티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오늘은 너무 많은 반응들이 있어서 최대한 많이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잘하면 4위, 못하면 6위, 아마도 5위 할 듯. 일본, 호주를 이길 것 같아? 조 편성 좋네. 일본 캥거루와 같이 있는 게 낫지. 한국, 이란이랑 있어봐. 한국 혼자 중동이랑 맞짱 뜨네. 한국 중동 전체와 붙는군. 실력으로 아시아 강팀임을 증명하길. 한국 30년 동안 딱 한 번 월드컵과 인연이 없었어. 오히려 중동 사람들이 재수없게 된 거야. 일본한테는 줘도 욕은 먹지 않겠네. 난 개인적으로 좋은 조 편성이라 생각해. 한국보다는 그나마 일본이 더 편안하지. 나쁘지 않아. 적어도 이란과 한국 이 두 팀은 피했으니까 카타르로 갈 희망이 있다. 이 조가 뭐가 좋지? 통과도 못할 것 같은데. 좋은 조야. 한국, 이란 이런 팀들은 피지컬이나 파워, 기술적으로 중국을 압도하니까. 1차전 일본 중국에게 5대0 승, 2차전 일본 6대1 승. 4위로 중국은 끝. 2026년 월드컵을 준비하자. A조 한국 중동에 완전히 포위됐는데 위험한데? 흥민이가 한국팀 끌고 가서 중동팀 바를 듯. 저 중동팀들 한국 적수 못됨. 이란과 한국 피했어. 이보다 더 좋은 조 편성이 있을까? 한국이랑 같은 조가 안 된 것만으로도 좋은 거야. 중국팀에 행운이 있기를. 나는 중국, 일본, 중국, 한국, 한일전을 바랬는데 왜 우리는 매번 일본, 호주랑 같은 조가 되고 한국은 이란이랑 늘 같이 있게 되지? 중국은 어느 조에 가도 이기기 힘들다. 그냥 해산하자. 이번에 월드컵 못 나간다. 한국이 월드컵에 못 나간다고? 한국이 중동 팔 것 같은데?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비록 중동 원정이 험난하지만 위의 댓글처럼 중동 국가에게 한국팀은 만만한 상대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더 재수없는 조편성을 만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준비 많이 해서 내년 3월 10회 연속 월드컵 진출이라는 금자탑을 쌓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중국의 조 4위 확정도 같이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